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 중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는 체계가 차츰 잘 잡혀나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직적 통합이라 하면 테슬라라는 브랜드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 충전기 인프라 확장, 판매, 기술 개발, 보험과 같은 것들을 수직적으로 계열화시켜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는 현재로서는 자동차 생산 물량에 비해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부족하므로 LG화학이나 파나소닉을 통해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지만, 향후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만들고 장기적인 생산 비전을 세우는 것 역시 수직적 통합에 해당됩니다. 테슬라가 수평적 통합을 지향하는 이유는 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건을 통해 넌지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라는 거대한 두 제조사가 각자의 이익이나 평판을 위해 책임 소재를 떠넘기려 하기도 하며, 전기차 제조사가 갑인지 혹은 배터리 공급사가 갑인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관계보다는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자체 생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썸네일과 제목에 슈퍼차저라고 해놓고 갑자기 웬 뜬금없는 수직 타령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수직적 통합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오직 테슬라 오너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정부의 충전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충전기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확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성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2181개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으며, 스테이션에 설치된 충전기는 19,437개로 이 역시 1년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스테이션 대 충전기 비율인데요. 대략 9기입니다. 이는 스테이션 하나에 슈퍼차저가 평균 9기 정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국에 급속 충전기 9기가 한 곳에 배치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평균 9기이므로 매우 훌륭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더하면 테슬라 기가 상하이 공장에는 슈퍼차저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테슬라 슈퍼차저는 충전소당 거리는 일반 급속 충전기에 더 길지만, 충전소당 충전기 배치가 많으며 빠른 충전 속도를 바탕으로 충전기 점거 수수료와 같은 정책을 펼쳐 빠른 회전율을 자랑합니다. 적어도 50kW 속도 이상 못 받아들이는 전기차가 100kW급 급속 충전기로 오랜 시간 충전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장면을 연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테슬라 슈퍼차저는 125kW급으로 DC 콤보의 100kW급보다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대표 차량인 모델 3의 경우 배터리 안전 마진을 10%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급의 다른 차량보다 충전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없지만 250kW급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슈퍼차저 V3는 유럽과 미국을 기준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50kW급 충전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테슬라 슈퍼차저 V4가 출시될 것이라는 힌트들이 발견되면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최초의 힌트는 바로 사이버트럭 발표 현장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충전 속도가 현재 슈퍼차저 V3보다 더 빠른 250kW 플러스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은 350kW급의 충전기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픽업 트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곧 출시 예정인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도 350kW급 충전이 가능한 차량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자는 지금 350kW급 충전기는 이미 국내의 하이차저에도 나와 있고, 유럽의 경우 아이오니티가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테슬라는 너무 늦거나 혹은 뒷북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슈퍼차저는 테슬라 오너들만을 위한 충전기이기 때문에 차량 출고 시기에 맞춰서 기존 슈퍼차저의 충전기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확장이 가능하니 새로운 부지를 찾고 새롭게 설비를 해야 하는 기존 충전기와는 확장 속도가 분명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슈퍼차저 V3가 어떤 형태로 보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예측이 가능한데요. 미국 중에서도 테슬라에게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 LA에 2021년에 200개의 V3 충전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알리는 입간판이 기존 슈퍼차저에 배치된 걸로 봐서 V3를 위해 새로운 부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슈퍼차저 공간에 추가 및 교체할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설치하고 요금 체계도 정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정한 급속 충전 요금이라든지 한전이 제시하는 기본료와 같은 것들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환경부가 255원이라고 정해놨다고 해서 다른 충전 사업자처럼 눈치를 보거나 혹은 울며 겨자 먹기로 255원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얼마나 충전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많이 충전하는지와 같은 엄청난 충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정책이나 요금과 같은 것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충전소 운영자에겐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에겐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하므로 전기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많이 쓰고 적게 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 역시 피크 시간대와 경보화 시간대 요금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완속 충전기 요금을 보시면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서 요금 체계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엄청난 양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충전하는 전기차가 피크 시간대에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사업자는 비싼 원가의 전기를 받아 제공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요금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요금 할인 혜택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오전 9시 이전 충전과 저녁 9시 이후 충전을 하면 킬로와트아워당 100원을 부과한다는 할인 혜택 메시지를 테슬라 앱을 통해 전달을 했다는데요. 이를 통해 일찍 혹은 늦게 충전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정상 가격의 3분의 1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고 테슬라로서는 충전기가 비어있는 비율을 줄이면서 피크타임의 혼잡함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 오너들은 모두 테슬라 앱을 사용하고 있고 그 오너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으며 요금 체계 역시 테슬라가 정하는 수직적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할인이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파워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파워팩은 대규모 시설의 독립형 전력망 또는 보조 전력 시스템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를 말합니다. 이 파워팩은 모델 S에서 채택한 냉각 및 가열 시스템을 사용하여 팩당 200kWh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슈퍼차저에 파워팩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경부화 시간대의 전기를 파워팩에 저장해 놓거나 슈퍼차저 스테이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태양광 전기를 파워팩에 저장한 후 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 하나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2016년 11월에 태양광 패널 설치 회사인 솔라시티를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최소한의 설치 비용으로 슈퍼차저 스테이션 솔라 패널을 구축할 수 있고 테슬라 파워팩 역시 테슬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파워팩을 만드는 배터리 셀마저 100%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처럼 테슬라 슈퍼차저는 각 나라 정부에 막강한 세금을 때려부어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에 견줄 만큼 체계적이고 견고한 충전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가 더 확장되고 단단해질수록 테슬라는 더욱더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또 인프라가 구축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내가 차를 산 브랜드에서 오직 자사 차량들만을 위한 충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다양한 신기술들이 개발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히려 테슬라를 타고 있지 않고 있기에 더욱더 확실히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테슬라를 찬양한다기보다는 영상 제작을 위해 자료를 긁어 모으고 파면 팔수록 놀라움이 나오는 것은 저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슬라 슈퍼차저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거리인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